10여 년 전 대학생 때는 집하고 멀리 있는 곳에서 생활했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집에 돌아오니 집은 완전 풍비박산이 나 있었어요. 원래부터 그렇게 화목하진 않았지만 부모님 둘 다 밖에서 딴짓하고 다녔던 걸로 추측되고, 아빠는 직장인이었고 엄마는 주부였는데 아빠의 괴롭힘에 못 견디고 엄마는 야반도주 해버리듯 집을 나갔습니다. 전기 기술을 갖고도 평생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닌 프리랜서처럼 일당 영세 사업자 생활을 했던 아빠는 그때쯤 계약이 다 되어서 백수 상태가 되었고 짤막한 공사장 일 들어오는 것만 했어요. 그러면서 남는 시간에는 틈틈이 성인 오락실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망한 집안의 가장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시험 합격하고 집에 와보니 집안 꼴은 말도 아니고 아빠는 폐인처럼 느껴졌어요. 고향집 근처로 직장 발령이 나서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비극의 시작은 그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9년 전 첫 월급 167만 원. 그때쯤엔 꾸준히 월급 아껴가면서 학자금 대출도 다 갚고 그동안 못 누렸던 돈 쓰는 맛도 느껴보고, 그리고 저축도 나름 평범하게는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식비나 아파트 관리비나 최소 1인분의 몫은 항상 돈을 썼고요. 그러다 보니 풍족하진 않았습니다. 월급을 빠듯하게 쓰다 보니 낡은 TV, 소파, 요즘엔 필수품이 되어버린 에어컨처럼 남들 사는 물건들을 구비할 여력은 안 생기더군요. 그래도 20대 중후반까지는 젊음이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요즘처럼 버겁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분야가 현장 기술직인데 얘기 들어보면 나이는 들어가고 힘은 빠지는데 일당 보수는 받던 대로 받아야겠고 현장 관련된 사람들하고 싸우고 욕하고 나오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일은 하기 싫고 돈은 많이 벌고 싶은 생각 자주 하잖아요. 우리는 흔히 그걸 요행이라고 합니다. 아빠가 얼마 있지도 않은 돈 1,000만 원에 집 담보로 대출 2천만 원, 저의 돈 2천만 원까지 꺼다가 불법 오락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성인 오락실에서 알게 됐다는 동업자란 사람이랑 같이 계약서 한 장도 없이요. 그렇게나 뜯어 말렸는데 본인이 다 알아서 한다는 말만 내뱉고요. 그렇게 저의 돈은 증발해버렸습니다. 20대를 찌질하게 살면서 모은 돈인데 진짜 눈물이 나더군요. 그래도 5천 중에 2천은 받았던 모양인데 워낙에 이자도 비싼 캐피탈로 2천만 원 대출을 땡겨왔던 터라 얼른 그거부터 중도 상환하고 그냥 내가 효도한 셈 치고 있자고 생각하고 잊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얘기하겠지만 중도 상환도 안 했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아빠는 또 어떤 사람에게 채석장 덤프트럭 운전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을 해보겠다고 갔습니다. 회사 직원으로 트럭 운전하면서 빡세긴 해도 월 300은 된다더군요. 그런데 중고 트럭을 사서 중소사업자로 등록해서 운전하면 월 800까지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선 중고차를 구입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도 결사 반대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분야에 어떻게 3천만 원을 들여서 막 하느냐. 월급으로 1년은 생활해보고 나서 판단하라고 했지만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중고 트럭을 구매하고 일하는 겁니다. 처음 몇 달은 고생해서 일한 만큼 마진이 남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같이 사무실 쓰는 운전사들하고 틀어보려고 배차해주는 일감도 줄고 차는 고장이 잦아져서 일 못 뛰는 일수가 늘어나고 트럭 수리비는 무지하게 올라가고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것저것 다 뜯어고치고 나서도 나중에 보니 기름 탱크에 휴지며 천조각이며 쓰레기들이 발견됐는데 아마도 악감정 있는 사람들이 차에 해코지한 게 큰 원인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돈이 다 떨어진 아빠는 점점 수리비라고 몇십만 원 혹은 몇백 단위의 돈을 나중에 갚겠다는 명목으로 저에게 수시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겠지.
나중엔 받겠지 하면서 넘어갔던 금액이 쌓이고 쌓였고 결과적으론 내가 등신이었어요. 나는 검소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수중이 돈이 안 모이나 고민하던 날들은 길어졌고요. 올해 초 결국 감당 못할 트럭은 중고로 다시 되팔았고 트럭 판값으로 대출 상환하면 이제 끝이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때쯤 아빠는 급성 심근경색에 심정지가 오면서 쓰러졌고 그러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립니다. 제가 아빠의 채무 상태를 다 알게 되었어요. 내가 목돈이 생길 때마다 중도 상환하라고 했던 주택담보대출은 하나도 상환 안 되어 있는 채로 10년 만기로 금리 5% 이상으로 다달이 60만 원 남짓 되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고 이미 마이너스 통장 500만 원 한도가 초과돼서 신용불량자나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아빠는 죽다 살아나서 반년이 지났고 회복된 상태지만 너무 화가 납니다. 내가 지난 9년 동안 식비며 관리비, 가스비 다 내다시피 하고 살았고 거의 3년간의 은행 계좌를 정산해보니 아빠에게 4,700만 원을 줬더군요. 그리고 아빠는 트럭 수리비를 신용카드로 얼마나 대책 없이 할부로 긁었길래 마이너스 통장 한도까지 가득 차서 대출금, 보험금, 통신비도 내질 못해서 집에 수시로 딱지가 붙어 있고요. 거기에 불법 주차 벌금 딱지는 덤입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지금이라도 돈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7월에 아빠랑 한판 붙었고 실업급여 160만 원 나오면 생활비 보탤 것, 용돈으로 얼마까지만 쓰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통장 메꿀 것 꼼꼼히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도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몸 좀 회복하고 나선 대리운전 사무실이라고 아침부터 나가선 밤늦게 들어오는데 죽다 산 사람이 다시 담배 냄새나 풍기고 돈은 여전히 없고 현금 인출 이력만 있네요. 현금 인출해서 오락실, 훌라판 다니는 것 같은데 폰으로 사용 내역 보자고 하면 네가 왜 그러냐고 되려 짜증입니다. 말로는 택시 자격증 따서 그거 월급으로 지낼 거다라고 왜 이렇게 사람 못 살게 들들 볶냐 하는데 7월, 8월 두 번 다 시험에 떨어져서 어느 세월에 자격증을 딴답니까? 죽다 살아난 지 반년이 지났고 빚이 있으면 그리고 자식 등골 빨아먹은 게 있다면 미안해서라도 실업급여 받으면서 슬슬 소일거리라도 하면서 돈 벌어서 시간 아깝지 않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은 돈 한 푼 아껴보겠다고 거지같이 궁상맞게 아껴 쓴다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쓸 거 다 쓰고 나서 빚쟁이가 된 아빠 생각하면 너무 한심합니다. 아빠가 나를 대하는 말투와 행동에서 자식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애새끼가 머리 좀 컸다고 자기를 구박하고 타박한다 생각하는 화와 짜증이 느껴지더라고요. 엊그제는 보험비 밀렸다고 연락 오는 거 아빠가 조치 없이 계속 연락 피하다가 나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20만 원 보험비 대신 냈네요. 병원비 돌려받을 것만 없었어도 안 냈을 텐데. 저는 술 들어가서 취하면 내가 뭔 난리라도 피울까봐 술도 안 마신 지 꽤 됐고 담배는 스트레스가 늘어서인지 이틀에 한갑골로 태우고 외식은 거의 없이 집에서 해먹고 옷도 안 사입고 차도 항상 연비 주행 신경 씁니다. 취미라고는 헬스장 1년 회원권 끊어서 운동 다니고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 34 남자, 직장 9년차, 월 실수령 270만 원, 바로 쓸 수 있는 돈 1,500만 원, 장기로 묶인 돈 3,500만 원, 중고차 1,000만 원짜리 한 대, 미혼에 여친 없음. 이게 나의 현실입니다.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여유는커녕 늙어가니 자신감은 더 떨어지네요. 장가가서 아이 낳고 집 사고 차 사고 가전 바꾸고 그 모든 기회와 가능성의 기반이 돈인데 아빠한테 들어간 내 젊은 날의 찌질함이 녹아든 그 피 같은 돈들. 아빠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쓰고 다닌 거 생각하면 너무 열받고 변화의 가능성도 안 보인다는 게 더 열받습니다. 망한 집안에 더럽게 비벼져서 내 인생까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와의 손절이 답인 거겠죠?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